한준이 100점. 그 다음 96점 하나. 그 다음 80점대 하나. 그 밑으로는 막 60점대로 내려가던데. 10점대도 있고. 걔는 고1 갖다 듬성듬성한 애라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형 5까지 했던 것 같은데 어때? 맞죠? 함수 맞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단 질문 먼저 할까? 숙제해온 거? 질문 먼저 합시다. 몇 번? 저 1188번? 1188번. 예. 1188번. 또? 1187번 먼저. 나 문제 좀 써놓고 하람이 이거 책 줄 테니까 이거 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0분의 x 더하기 1. 이것이 x는 a에서 최대 비를 갖는다. 1188. x, y는 양수 쓸 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x분의 4y y분의 9x. 이거는 x는 알파, y는 베타에서 최소 m을 갖는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보면 되겠다. 노트는 있냐? 있어? 노트 꺼내. 자, 1187번부터 좀 보면은요. 예. 자, 봐봐. 보자. 얘는 분모가 밑에 있는 요 놈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9네요. 어때? 맞지? 그럼 분자분모를 갖다가 x 플러스 1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1이 되고요. 밑에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가 된다. 그지?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모양이 썩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 보였으면 좋겠어. 분모의 최소값이 뭐? 2루트 9가 되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 그치? 분모의 최소값이 2루트 9야. 즉 6이지. 그러면 전체 최대값이 6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는 뭐가 돼? 커지는 거지. 양수일 때. 그렇죠? 자, 최소값은 나왔어. 근데 언제? 이 등호는 언제 등호? 이건 언제? 우리가 구한 산술평균, 기하평균 두 놈을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잖아. 요 두 놈이 같을 때.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될 때, x 플러스 1은 3일 때, 마이너스 3은 쓸 필요 없어. 저기 조건에 안 맞아.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은 6이다. 아, 최대값은 6이다.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이건 b가 되는 거니까 뭐 둘이 더하라고 하면 8 쓰면 되는 거죠. 이해가? 가? 잘 좀 생각했다가 써먹어야 돼. 알았지? 다음 1188번은 수연아, 얘 보면은 뭐 하고 싶어? 지금 최소값 구하면 되잖아. 네. 뭐 만들고 싶어? 뭐? 그건 얘 가지고 할 때고. 요놈 봤을 때 최소값 문제 나왔어. 이거 나왔는데. 뭐 하고 싶어? 아니에요. 완전 최고.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해야지. 그러면 요만큼의 최소값은 이거 나오는 거잖아. 어때요? 저 밑줄 동그라미 친 거랑 요거랑 같은 거 맞지? 걸어 풀면은. 그리고 요만큼은 또 뭐가 되는 거야? 저만큼은. 그러니까 요만큼의 최소값이 뭐야? 2루트 49, 36 아니냐? 그죠? 2루트 49, 36이에요. 즉 얼마야? 12지. 그러면 전체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전체 최소값은 잠깐. 뭐 이거고 요만큼의 최소값 좀 그냥 얘도 여기 다른 데로 정리를 할까? 요 놈을 갖다가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제일 작을 때가 얼마냐? 마이너스 4다. 얘는 제일 작을 때가 얼마냐? 플러스 12일 때다. 그러니까 더한 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언제? 얘 언제 마이너스 4가 돼? x가 2일 때. 그치? 그리고 요건 언제 12가 돼? 요 놈은 언제 12가 돼? 언제 요 놈이 될 수 있어? 얘랑 얘가 같을 때. x분의 4y랑 y분의 9x. 자기가 1등급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산수평균, 기하평균이든 코시-슈발츠 부등식이든 최소값이나 최대값 구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언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랬어. 언제. 알았지? 나중에 최대 최소는 다 구해. 그게 언제일 때냐? 요게 더 중요한 거야. 요게. 그럼 언제냐? 요럴 때. 둘이 같을 때. 그러면 4y제곱이 9x제곱이 되는 건데 그러면 2y가 3x가 되는 거지. 근데 x가 2일 때잖아. 그럼 x가 2일 때니까 y는 얼마일 때? 뭐 3일 때겠죠. 둘이 같아지잖아.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요게 m. 더하면은 13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다른 것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네. 또 질문? 아니에요. 1206번을 한번 떠들어 볼까요? 1206번. AP 이어봤어? 넓이 가지고 하는 거야, 넓이 가지고. 넓이. P, C, B, A, N. 여기는 M. 이랬을 때 여기 길이가 2다. 요만큼은 3이다. 여기는 30도다. 예, 이랬을 때 PM분의 AB, PM분의 AB, PM분의 AB. AB는 그냥 2라고 하자. PM분의 2 더하기 PN분의 3. 요거의 최소값. 요거의 최소값이 P분의 Q다. 이거의 최소는 얼마냐. 뭐 요런 문제죠. 맞죠? 요런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편의상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요거 y라고 할게요. 여기 x, 여기 y라고 할게. 요거 x, 요거 y. 그럼 결국 뭐 구하는 거냐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 그렇지? 예. 자, 이랬을 때 있잖아. 이랬을 때 요렇게 한번 선을 그어봐. 요렇게 선을 그어봐요. 요렇게 선을 긋잖아.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렇게 하면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평면도형하고 는 치면은 이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삼각형 P해도 상관없긴 한데 ABP 더하기 삼각형 ACP지? 삼각형 ABC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곱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 중3 2학기 때 배운 삼각비 활용해서 배웠어.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각. 삼각형 ABP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2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x지. x 더하기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맞지? 결국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날려버리고 얘는 또 2분의 1이니까 이쪽은 3이고 이쪽은 2x 더하기 3y가 된다. 여기 지금 코시-슈발츠 부등식의 활용인 것 같이 써놨지만 이건 산술기하 평균으로 그냥 해결이 되죠. x, y는 다 양수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내가 어떤 방법을 알려줬었냐면은 나누기 3 해서 3분의 2x 더하기 y라고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뭘 쓸 수 있겠어? 이거는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에 곱하기 1 해도 상관없지.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근데 1 대신에 이거 써도 괜찮잖아. 둘이 같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2x 더하기 y를 곱해도 좋다. 얘가 1이라서. 얘 1이라서. 우리 이제 이거 최소값 구하면 돼.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잖아. 그지? 기본 문제. 요까지만 이렇게 드리블해서 올 수 있었으면은 답은 이제 나온 거죠. 되니? 이해 갑니까? 코시 슈바츠로 하려면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건 산수유기하 평균 활용으로 푸는 문제 같죠? 그쵸? 정현 이해가? 가? 얘랑 얘랑 곱하면 3분의 4.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3. 얘랑 얘랑 곱하면 y분의 2x.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x분의 2y. 요만큼의 최소값이 2 루트 4. 즉 4야. 그러니까 전체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0, 이거 더하면 7이고 3분의 21이니까 3분의 2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P분의 Q니까 3분의 25. 둘이 더하면 얼마? 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구요. 정리하시고 또 있습니까? 1214번. 그것도 넓이 가지고. 뭐 넓이 가지고 하라고 아예 나와 있잖아. 그 밑에 있는 놈 S1의 뭐의 넓이야? S1이 APB요. APB. 그럼 그건 뭐야 넓이가? CD의 길이 뭐 다 나와 있잖아. A좌표, B좌표 나와 있는 거 알아? 네. 밑변 나와 있고 높이는 B네. 응? 저 풀어볼게요. S2는 밑변 나와 있고 높이는 A가 되겠네. 뭐 그렇게 풀면 되겠네.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잘 배워도 내 남은 강사 인생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또 어려운 거. 요거 내가 지난 시간에 풀어줬지. 그지? 야, 1220번은 지난 시간에 풀어줬죠. 이거는 작년 월평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른 것도 질문 있으면 빨리 하고 없으면 함수 넘어갑니다. 벌써 졸려. 없어? 함수 넘어가? 영민아, 부지런히 풀어 임마.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 (5등급제로) 바뀐 다음에 이제 1등급이 10%까지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면 평소에 진짜 열심히 하고 시험 기간 때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내가 봤을 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한 학교 아니면. 진짜 막 상위권만 득실득실 모아놓고 아래 애들은 그냥 그런 학교 아니면은 너네 진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1등급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평소에 좀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시험 기간 때 못지않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리 다 안 해왔잖아. 그지? 정리 다 안 해왔잖아. 그쵸? 안 했고. 그렇단 말이야. 등성등성 해왔고. 예전에 4%일 때, 1등급이 4%일 때는 좀 1등급은 조상님께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런 메타가 좀 필요해. 기도 메타가 좀 필요했는데,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풀고, 못 푸는 문제가 한 두세 개 있을 때, 그 중에, 조상님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2번, 3번, 3번 했는데, 그 중에 뭐 2개가 맞는다든지, 혹은 하나가 맞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턱걸이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너네 진짜, 주변에 봐봐. 진짜 개빡시게 하는 애 별로 없지 않냐? 한 반에 막 두세 명씩 돼? 와, 저 새끼는 공부밖에 몰라 막 이런 애들이 막 세네 명씩 이렇게 되게 많지는 않잖아. 그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면 되거든. 1등급이 되고 싶다면. 2등급 정도에 만족하면은 지금처럼 하다가 시험 기간 때 좀 더 빡시게 하고. 3등급은 좀 이상한 일이 생길 때 3등급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뭔가 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지, 정현아? 야, 6번 보자.
자, 6번 봅시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요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잘 좀 듣고.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야, 이것도. 1대1 대응 함수. 그 다음에 항등 함수. 항등 함수. 항등 함수는 이제 i라고 씁니다. 다음 상수 함수. 얘만 1대1 대응이다. 함수가 아니고 대응이라 가지고 뭔가 좀 허접한 애 같을 수 있겠지만 제가 거의 궁극의 함수야. 사각형으로 치면 저기 정사각형 같은 애입니다. 1대1 대응이.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1대1 함수 하면은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를 좀 외워야 됩니다.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뭐야?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서로 다른 x는 서로 다른 y랑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두 가지를 했잖아. 이거 한 가지만 썼잖아. 지수야, 내가 지금 몇 개 썼어? 파란색으로. 몇 개 쓴 것 같아? 하나, 둘, 셋, 네 개 쓴 거 아니잖아. 그지? 하나 썼잖아, 지금. 근데 두 개를 했잖아. 근데 책에 찾아봐도 1대1 함수 하면 뜻은 하나밖에 안 나와. 두 개 나오네. 거기 박스 안에 보면 1대1 함수 어딘지 몰라? 220쪽에 위에 박스에 보면은 1대1 함수 뜻 두 개 나와 있죠? 그지? 거기 명제로 나와 있잖아.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뭐니 그게? 야, 이거하고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무슨 관계야?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무슨 사이? 무슨 사이? 뭐? 대응. 대우죠. 이 새끼 대우도 모르고, 이씨. 대우 관계잖아. 이거를 부정한 것이면 이거를 부정한 것이다. 그지? 같은 말이죠. 위아래와 참거짓이 일정하잖아. 이 아래 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F가 1대1이잖아. 1대1이라고 나왔는데 FA하고 F3이 같대. 아이씨 1대1인데 함수값이 같을 수가 있어? 있지. A가 3일 때. 함수값끼리 서로 같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A는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 4나 5인데 이렇게 같게 나올 수는 없어. 1대1 함수에서는. 그 말이야. 알았지? 요거 둘 중에 한 가지로 사실 셋 중에 하나로 주어집니다. 대부분은 1대1 함수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요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알았지? 요거 셋 중에 하나 나오면은 1대1 함수라고 우리는 풀면 됩니다. 알았죠? 1대1 함수. 그 다음 1대1 대응은 뭐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1대1 함수가 돼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 추가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한다. 항상 설명할 때는 1대1 함수는 1, 2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요런 거. 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냐? 여기 공역이 1, 2, 3이거든? 그치? 공역이 1, 2, 3이잖아. 치역은 뭐야? 1, 3이지, 1, 3. 맞지? 다르잖아. 이거는 1대1 함수야. 그럼 1대1 대응을 하고 싶었으면은 요쪽하고 원소의 개수 같았어야지. 요렇게 해주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1대1 함수 되는데 공역이 1이고 치역도 1, 2잖아. 맞지?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알았죠? 이게 1대1 대응이고 요건 1대1 함수다. 항등 함수라는 건 뭐다? IX가 항상 X 나오는 거. X 넣었을 때 X가 항상 나오는 거. 이게 항등 함수입니다. 실수 전체로 치면은 정의역이랑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 항등 함수는요. 이때 항등 함수는 y는 x 요거밖에 없어요. x랑 y랑 항상 같은 값 나오는 거. 야 y는 x에다가 k 넣으면 y 뭐 나와? x에 k 넣으면 y는 k 나오지. 그게 항등 함수라고. 알았지? 근데
정의역을 갖다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줄여주잖아? 이렇게 줄여주잖아? 그럼 fx는 x 세제곱 이것도 항등함수입니다. 정의역을 저렇게 줄여주면 왜?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나오지? 0 넣으면 0 나오지? 1 넣으면 1 나오잖아. 그치? 이것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정의역을 줄여주면은. 이해 가는 거지? 다음 상수함수는 뭐냐? 야, 요렇게 하면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갔던 거잖아. 이거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 이게 뭐요? 요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지? 거기에 치역을 딱 넣어주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함수.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함수. 자, 1, 2, 3, 4. y는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상수함수는 뭐 있을까? 몇 가지 있을까? 이렇게 물었다면 영민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상수함수는 몇 가지가 있겠냐? 요 말뜻이 뭐다? 요 중에 요 네놈한테 맞는 화살 맞는 애들이 한 개밖에 없는 함수가 상수함수란 얘기야. 그럼 얘들이 전부 다 어디로? 전부 다 a로 가는 거 하나의 함수 되는 거지? 그치? 식으로 치면 y는 a 되는 거야. x에 뭐가 나와도 항상 a만 나오는 거니까. 그런 함수가 몇 가지 있겠어? 네 가지. 전부 다 a로 가는 거, 전부 다 b로 가는 거, 다른 함수잖아. 전부 다 c로 가는 거, 전부 다 d로 가는 거. 알겠지? 요런 게 요때 전부 다 a로 가는 요런 놈들이 요런 게 이제 상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220쪽에 있는 유형 6, 7, 8, 9, 10까지가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 여기에 대표 문제들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낙상 다시 찍어요. 자, 지금까지 너네 까먹었을까봐, 그지? 이거 편집하면 돼. 이렇게 딱 자를 수 있거든. 사람이 그러면 책 다시 뽑아줘야겠네. 책 다시 뽑아줘야겠어. 잘 뽑아줬어? 네, 있긴 해요. 뒤에 조금. 조금. 찔끔. 그래. 우리 유형 5까지 했잖아. 6 할 차례지? 네. 좋습니다. 합성함수 6 들어갑시다. 오늘 하루 시작이 좋네. 그지? 야, 너네 고수톱 용어에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빨 이거 되게 이다. 첫 끝발이 좋으면 나중 끝발은 좋지 않다. 이거거든. 이거에 대우명제는 뭐가냐? 우리 지금 첫 끝발이 좋지 않잖아, 지금. 그지? 첫 끝발이 좋지 않으면 나중 끝발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지? 요새 너네 안 배우는데 그걸 E라고 불러, E. P이면 Q이다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야. not P이면 not Q이다. 둘 다 부정하는 거. 너네 안 배워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너네 역하고 대우만 배웠잖아. E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가정 결론을 그냥 부정하는 거. 이거는 관계없죠. 그래서 기분이 지금 언짢아. 저 미친 얘기해, 진짜. 빨리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지금부터 부스터 키고 쉬는 시간 없이 한번 달려봅시다. 자, 합성함수의 성질부터. 자, 합성함수는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끔 성립할 때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립한다고 해버리면은 진짜 너무 쉽게 발레가 구해집니다. 알았어요? 합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얘들은 그러니까 F에다 G를 합성하는 거랑 G에다 F를 합성하는 거는 다릅니다. 알겠죠? 다르게 나와요. 하지만 F 합성 G 합성 H, F 합성 G 합성 H가 있을 때 앞에 두 개 먼저 하는 거나 뒤에 두 개 먼저 하는 거나 결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야?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 거는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래에 있는 유형 좀 이따가 꼭 해보고 뒤에 보면은
이제 합성함수 교환법칙 성립하는 경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일단 유형 6하고 7 좀 한번 대표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유형 6. 그 밑에 문제 더 풀면 줍힌다는 게 아니야. 더 풀어도 돼. 누가 말려? 1358번은 세 함수에 대해서 f 합성 g의 x가 마이너스 3x 글씨도 안 써지네. hx는 x제곱 빼기 1이잖아. 문제에서는 f 합성 g 합성 h의 x를 구하래요. 아니 문제에서 합성한 거는 f하고 g를 줬으면서 g하고 h 합성한 걸 갖다 구하라는 거잖아.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f 합성 g 먼저 하고 h를 합성해도 상관없다. 이거랑 같은 거로 했죠? 결합법칙 성립한다. 편의상 쓰기가 힘들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얘를 갖다가 k라고 논다면 얘는 k 안에 hx 넣어주면 되는 거야. 맞지? k 안에 h 넣어주면 되는 거야. hx가 x제곱 빼기 이게 x제곱 빼기 1이잖아. 그걸 k에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3 x제곱 빼기 1 넣어주고 뒤에 더하기 2 해서 답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4를 집어넣으네요. 4 집어넣으니까 뭐겠어?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마이너스 43이 되겠죠. 됐죠? 아, 지수가 은근 잘이야. 1300, 유형 7에 1362번 fx가 ax 더하기 2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b에 대해서 f1이 5고 이거 둘이 합성한 거는 같다네. 그치? 왜 이런 일이 생길 때도 있다니까? 항상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f1은 5라고 나왔으니까 a값 구하고 시작할 수 있겠네. a는 얼마? 3이겠죠? 맞지? 그래서 fx는 3x 더하기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 g 합성 f x는 g 안에다가 3x 플러스 2를 때려 박으면 마이너스에 3x 플러스 2 더하기 b가 되고 괄호 풀면 마이너스 3x b 빼기 2가 나와. f 합성 g의 x는 f 안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때려 박으면 3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들 둘은 같으니까 이거 둘이만 같으면 되는 거지. b 빼기 2가 3b 플러스 2다. 2b는 마이너스 4다.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문제에서 뭐 구하랬냐면 f 합성 g 마이너스 3. f 합성 g가 이거잖아. 그지? f 합성 g가.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때려 박으라는 거잖아. 그걸 넣어주면 이 식이 뭐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빡 넣어주면은 9 빼기 4에서 5다. 다음 유형 8 합성함수와 1대1 대응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유형 8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 8 문제 좀 보면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는 됐고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입니다. 오씨 깜짝이야. 이때 A에서 A로 가는 1대1 함수 F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잘려있대. 아, 왜 자르고 날리고. 그지? FX 그래프가 좀 잘려있어. 우리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지 말고 대응 관계로 나타내볼까? A에서 A로 간다잖아.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거잖아, F가. 근데 1은 어디로 간대, 1은? 1은 1로. 또, 2는 어디로? 2는 5로. 또, 3은 3으로. 4하고 5는 모르고. 이런 상태지. 맞지? 이런 상태야. 그거에서 또 A로 가야 되거든? 합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확정적인 거 먼저 그려. 이쪽이랑 이쪽이 그림이 다르면 안 돼. 그러면 1은 1로, 2는 5로, 3은 3으로. 이제 4하고 5가 2 아니면 4로 가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F 안에 F5가 들어가면은 2가 된대. 응?
F5가 뭐가 나오길래 2로 갈까 이거지. 5가 어딘가로 가가지고 걔가 2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5는 2로 가면 안 돼. 왜? 5가 2로 가잖아? 그 다음에는 5로 가버리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것 때문에 F5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자동으로 4야. 4. F5는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4 아니면 2로 가야 되는데 얘가 2로 가버리면은 F2가 5가 나오거든. 이게 틀려. 모순이 생겨버려. 그지? 그래서 F5는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그럼 4는 자동으로 뭐? 2로 가겠지? 요렇게. 다 만들었다. 맞지? 가려져 있던 게 다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그래프상에서 하려고 그러면 헷갈리더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쉬운데.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래? F4 구하래요. F4는 얼마? F4는 2잖아. F2는 5가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간단하다. 이렇게 보면. 그치? 근데 그래프에서 막 눈 돌아갑니다. 보고 있으면. 이렇게 좀 해보세요. 다음 뒤에 넘어가서 합성함수의 추정. 합성함수의 추정. 규칙성을 찾으시오 이겁니다. 규칙성. 이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규칙성을 찾아보자. fx가 x 빼기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f50에 k가 20이래요. k를 구해보세요. 이랬습니다. 야, 이게 뭔 뜻이냐? 이게 k에다가 fx에 k를 넣잖아. 그지? fx에 k를 넣잖아. fk 이거는 f1의 k란 얘기야. 그걸 다시 집어넣는 거. 그게 f2의 k인 거예요. 이거는 f 안에다가 f1의 k를 넣는 거야. f3의 k는 그 결과를 다시 fx에 집어넣는 거. 그게 f3의 k인 거야. 알았지? 규칙성을 가지고서 가볼 건데 일단 f1의 k는 얼마 나오니? 여기 썼잖아. 여기다 쓰지 뭐. f1의 k는 k 빼기 1이지. 그걸 갖다가 다시 집어넣는 게 이 f2의 k라고. 그럼 그건 뭐겠어? k 빼기는 원래 있었고 거기다 또 빼기 1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k 빼기 2가 되겠네. 그걸 다시 집어넣어. 그게 f3의 k잖아. 그건 k 빼기 2에다가 또 빼기 1이니까 k 빼기 3이 되겠지. 규칙성 뭐야? 여기가 1일 때는 1 빼기 1, 2일 땐 빼기 2, 3일 땐 빼기 3이야. 땅땅땅. F50의 K는 뭐? K 빼기 50이 된다. 오케이? 됐지? 그게 얼마래? 20이래. 70이 되는 거죠. 그치? 네. 요거 정리 좀 하면서 하나씩 더 풀어보고 또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요번 크리스마스 1월 되면은 11주년이네. 12월 초에 되면은 또 이제 저기 이전 기념일이라고 떡 돌리실 거야 아마. 돌리실지 모르겠다. 자, 요거 보자. 유형 10번. 유형 10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요. y는 x란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다 그렇진 않지만 보통 그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 뭐야. 나와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 잘 대입해가면서 풀면 됩니다.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 y는 x가 뭔데? x랑 y랑 같은 점들만 죄에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면은 옮겨. 이렇게 해서 여기가 a다. 땅땅땅땅 해서 왜? 여기 b니까 여기도 b다. 여기 y는 x 직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c다. 이렇게 해서 d다. 2는 노관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 구하랬냐면은 FD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FD가 얼마야? D 쫙 넣어봐. 여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멈춰야 돼. D 쫙 가니까 이게 C야. 그지? 그럼 또 자, FC는 뭐야? FC 쫙 가니까 B야. 저기 써놓으니까 쉽잖아. FB는 뭐야? A야. 이 문제는 끝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가 풀어야 될 문제는 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기분이가 별로다. 그지? 생긴 게. 해보고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풀어줄 테니까. 다음 유형 11. 유형 11 뭐야? 빙빙 도는 문제입니다. 빙빙 돌아요. 빙빙. 빙빙빙 돕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요. 이렇게 해보세요. 1, 2, 3. 1, 2, 3 이렇게 해놓고서 4는 지 혼자만 왔다리 갔다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요 사이클에 끼지 못합니다. 4는 지 혼자 아웃사이더야.
알았지? 1, 2, 3이 빙빙 돈단 말이야. 그럼 1부터 시작해서 1이 한 번 가면은 2가 되는 거지. 1을 한 번 하면은 F를. 1에 F를 한 번 하면 2가 나오는 거고, 2번 하면 3이 나오는 거고, 3번 하면 다시 1이 나오는 거다. 그지? 맞니?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돼? 요 놈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되죠. 20, 24를 3으로 나누면 3, 6, 18, 22, 70, 21, 14, 3, 4, 12, 나머지가 2야. 그러니까 뭐? 요거 되겠지. 2번 했을 때 나오는 놈이 되는 거죠. 얘는 3이 되는 거야. 얘는 뭐야? 거기서 한 번 더 가면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24 다음에 25니까.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야. 얘는 1이지. 그래서 얼마? 2. 너무 쉽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 문제들도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들어갈 겁니다. 자, 해보시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보여줄게. 정석대로 식을 구하는 거 말고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연습해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원래 좀 어려워요. 근데 좀 빠르고 심플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테니 스스로도 꼭 내가 지금 풀어주는 거는 꼭 필기 좀 해놓고 자, 보자. 자,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야. 위로 산처럼 쏟아있죠? gx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서 딱 끝나. 이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0에서 2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함수들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f 합성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요거 필기하고 요거 한번 그려볼 시간을 줄게. 그 여러분들 그려보고요. 같이 맞춰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따져야 될 거는 두 가지만 따지면 돼. 알겠어? 자, F합성 GX 그래프를 그릴 때 X를 뭐뭐뭐 따질 건지 그거에 해당하는 GX는 또 값이 뭐가 나올지 쫙 결과적으로 FGX에서는 함수값 뭘 따지면 되는 건지 시작할 때 X 자리에 분명 0에서 출발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2에서 끝날 거거든? X가 0에서부터 2까지 가니까. 그치? 그때 얘가 뭐가 나오고 얘가 뭐가 나오고 너네 과학 시간에 실험해봤잖아. 실험. 그치? 실험할 때 왜 촉매 넣는 실험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니까 촉매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반응이 일어나게. 맞지? 근데 하지만 그 촉매는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냥 시간만 빨리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GX는요, 결과적으로 이 합성함수 그래프에는 GX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도와주는 거야, 얘는. 뜀틀 뛸 때, 이거 스프링 있는 거 도움 닫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도와주는 거야, 얘는 반응이 일어나게. 결국은 X하고 FGX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좌표평면 위에 찍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두 가지 따져야 되느냐? G 안에 있는 함수. 이거 FGX잖아, 그지? GX가 변하는 X값. 일단 요걸 따져야 돼. 뭐가 있어? GX가 어디서 변해? GX 1에서 변하지? X값? GX 1에서 변하잖아. 맞지? GX 1에서 변해. 그 다음은 FX가 변하는 GX는 그 X랑 같아질 때 이거인 X는 GX인 X값. 요렇게 두 개 따지면 돼요. 요 값이 1이라는 거. 그 다음 요 값은 뭐가 될 거냐? 이게 뭔 소리야? fx 언제 변해? fx가 변하는 x값이 1이거든? 그럼 gx가 언제 1이 되냐 이거예요. gx가 언제 1이 되냐? 언제 1이 되느냐? gx는 언제 1이 돼? 요렇게 오면은 요때 1이 돼. 요때. 정 가운데. 맞지? 그러니까 얼마? 2분의 3대 1이에요. 2분의 3. 그래서 그 x값은 얼마냐?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따질 게 뭐 있냐? 0에서 출발해서 1 되고 2분의 3 되고 마지막에 2 되면 끝나는 거야. 이거 했으면 끝났어. 왜? 그거 집어넣어서 gx 뭐가 나오는지 그걸 다시 여기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지 1 넣으면 뭐 나오는지 그거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지 그거 해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점 4개 딱딱딱 찍어서 빠바바박 이어주면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
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G에다가 0 넣어봐. G에 0 넣으니까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 1을 갖다가 여기 F에 넣으면 2 나오는 거지. 됐다? 0 넣으면 2 나오는 거야. 그 다음 1 넣으면 G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와. F에 여기다 0 넣으면 뭐 나와? 0 나오지. 자, 1 넣었을 때 0 나왔어. 그 다음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뭐 나와? G에다가 1 나와. 1 넣으면 뭐 나와? 2 나와. 2분의 3 넣으면 2 나왔어. 2 넣으면 뭐 나와? 2 넣으면 2 나와. 여기다 2 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2 넣으면 2가 나오는데 2 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2 넣었을 때 0 나오는 걸로 끝이야. 자, 이제 그립니다. 여기 0, 여기 1, 여기 2, 그리고 요 사이에 2분의 3. 자, 0 넣으면 뭐가 0 넣으면 뭐가 나와? 2가 나와. 1, 2. 0 넣으면 2가 나와. 1 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2분의 3 넣으면 뭐가 나와? 쫙 올라와서 2가 나와. 2 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빡, 빡, 빡. 끝. 이게 뭐야? f, gx. y는 f, gx 그래프예요. 자,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모르겠는 건 다시 봅시다. 시작은 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안에 들어간 함수, 요 안에 들어간 함수 있지, f, gx니까 안에 들어간 함수 gx. gx가 변하는 x값. 요거 먼저 구해. 그 다음에 뭐? 바깥에 있는 함수 f. fx가 변하는 x값이 어딘지 보니까 1이거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g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gx가 1이 되는 그런 x값을 구하는 거야. fx가 1에서 변했어? 그러면 gx는 언제 1이 되는지 x값을 구하라고. 요 x값, 여기가 요 fgx의 x에 해당하는 곳이야, 요 축이. 이 중에서 뭐라고 해야 돼? 기차로 치면 정류장, 지하철로 치면은 그 내리는 역이 어딘지를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외에서는 그냥 쭉쭉쭉 주행하는 거니까. 기점이 되는 곳을 선택해놓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냥 대입만 8번 하면 되거든. 그건 뭐 쉬우니까. 그냥 그래프에 대입하면 나오기 때문에. 알았지? 요거 필기해놓고 니들이 뭐 해보라고? G합성 fx. y는 G합성 fx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 먼저 필기 좀 해보고. 자, 요거 필기하고 해보라고 한 대로 해볼 테니까. 자, 일단은 어떻게 두 가지 따지라 그랬지? 이게 g, fx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fx가 이거가 바뀌는, 꺾이는 요 함수 자체가 바뀌는 지점이 어딘지. 어디야? x는 1이죠? 맞죠? 1에서 바뀌어. 그 다음에 gx가 바뀌는 x값이랑 그 안에 들어가는 fx랑 같아지 이거인 x는 뭐 있는지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1이랑 만나는 점이 뭔지를 찾아야지. 2분의 1하고 2분의 3이야. 알았니?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 2분의 1하고 2분의 3입니다. 다 나왔어요. x값은 0에서 2분의 1로 2분의 3으로 2까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있잖아. 내가 이걸 안 써주고 그냥 이것만 바로 썼더니 그럼 하면 그것만 잘 써놓으면 문제는 잘 풀리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정하는 거니?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밑에는 뭐 써? fx. 그 밑에는 gfx 하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면 0 넣으면 fx 뭐 나와? 0 나와. 0 넣으면 gx 뭐 나와? 1 나와. 2분의 1 넣으면 fx 뭐 나와? 1 나와. 여기다 넣으면 0 나와. 자, 1을 갖다가 f에 집어넣으면 0 나와. 그걸 g에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뭐요, 이씨. 아, 0을 g에 넣으면 1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3을 갖다가 f에 집어넣으면 뭐 나와? 2분의 3, 1 나와. 1을 갖다 여기 집어넣으면 0 나와. 맞냐, 근데? 2분의 1 넣으면 1 나와. f에다가 1 넣으면 2 나오죠? 여기, 그치? 잠깐만. 0 넣으면 f는 0 나오고, 그걸 갖다 g에 넣으면 1 나오고, 2분의 1 넣으면 1 나오고, 그걸 f에 집어넣으면 2 나오고, 1 넣으면 0 나오고, 0 넣으면 1 나오고, 2분의 3 넣으면 1 나오고, 1을 갖다가 g를 갖다가 g에다 집어넣으면은, 아이씨, 마지막이 여기잖아. 1 넣으면은 g에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는 거지. 1 넣으면 0 나오고. 자, 2 넣으면 뭐 나와? F에다 2 넣으면 0 나와. 0 넣으면 뭐 나와? G에다 0 넣으면 1 나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F가? 잠깐만. X1 넣으면 F가 2 나오네. 여기 2 넣으면 2 나오는 거죠. 됐지? 여기가 틀렸던 거, 여기가 틀렸던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하다 했어요. 여기가 1, 여기가 2야. 자, 그러면 0일 때 0 넣으면 뭐 0 넣으면 1 나오고 2분의 1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2 나오고 2분의 3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는 거 점 찍어서 연결하면 끝난다고.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찍고 2분의 1 넣으면은 0 나오는 거 찍고 1 넣으면 2 나오는 거 쫙 올라가서 찍고 그 다음에 2분의 3 넣으면 0 나오는 거 찍고 2분의 3 2 넣으면 1 나오는 거 찍어서 이렇게 하면 끝. 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잘 못했으면 좀 이따 필기해보고. 자, 다음은 유형 13, 유형 14까지가 이제 합성함수거든요. 자, 유형 13 봅시다. fx는 a의 실근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거 풀 때는요. 자, fx 이게 2분의 1 되는 거거든. 그래프를 좀 보자.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1, 2분의 1, 1 했을 때 요렇게 생겼습니다. y는 fx가. 그치? 맞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쫙 가봐. 그럼 이 값이 얼마? 4분의 1이겠지? 이 값은 4분의 3이겠죠? 그쵸? 맞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값이 4분의 1하고 4분의 3일 때 그때 저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그죠? 그럼 우리 뭐 찾으면 되냐? fx가 4분의 1 되는 거랑 4분의 3 될 때 x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 개수를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4분의 1, fx가 4분의 1 되는 거 언제인지 궁금해. 그럼 또 4분의 1 쫙 거. 그럼 여기 하나, 둘, 요거에 2개 나오지. 맞지? 그지? 하나만 쳐야지. 4분의 3은 여기 4분의 3이잖아. 여기 4분의 3, 여기는 4분의 1이고. 그치? 4분의 3에서 또 쫙 가. 그럼 여기랑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2개 나올 거 아닙니까? 되죠? 그래서 4개 하면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는요. 그런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그치? 여태 잤잖아. 좀 깨봐. 너네 다 지금 기절했길래 내가 한 10분 더 쉬는 시간 주고 자게 놔뒀단 말이야. 응? 잠 좀 깨봐. 자려고 드니까 그냥 자는 거야. 자, 이거 2개, 이거 2개잖아요. 그러면 4개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는 잘 안 나오고 개수를 구하라고 하거나 그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2개의 합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잖아. 얘하고 어디 갔어? 요거지. 이거랑 이거랑 합하면 뭐겠어? 가운데 있는 2분의 1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은 이거 2개의 문제 끝난 거야. 4개가 끝이야. 근데 만약에 합으로 나왔다면은 2개를 합하면 얼마냐? 2분의 1에 2배 해가지고 1 나와요. 2분의 1 빼기 알파, 2분의 1 더하기 알파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만 남는다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없어지고. 또 요놈과 요놈도 마찬가지야. 요 가운데 있는 2분의 1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거든. 요거 둘이 합한 것도 이거 둘이 합한 것도 얼마 나와? 1 나옵니다. 그래서 저 실근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요. 2가 되는 거예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구할 필요는 없어. 실제로 구하면 뭐 나오겠냐? 여긴 8분의 1 나오고 이건 8분의 7 나오겠지. 이거는 8분의 3 나오고 이건 8분의 5 나올 거예요. 뭐 더하면은 각각이 1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하고요. 이런 문제하고 144, 유형 14에 있는 유형 14에 있는 이런 형태. fx하고 fx가 같아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쟤는 fx가 상수 나오는 형태지. 얘는 fx가 fx 나오는 형태거든. 그지? 이런 문제 할 때는요. 이런 문제 할 때는 요 놈이랑 요 놈이잖아. 그지? 이걸 갖다가 t라고 치환해 버리는 겁니다.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ft가 뭐 나와? t 나오는 거지. 이게 뭐야? y는 ft하고 y는 t 사이에 교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런 t 값이 뭔지가 나온단 말이야. 자, 문제 보세요. 문제 보면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y는 x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맞죠? 이렇게 지나가요. y는 ft가 이거지. y는 t가 y는 x 이거죠. t는 정해진 값이 아니니까. 변수거든. 이렇게 생긴 거거든. 결국은 있잖아. fx가 fx 때는 그런 x 값에 뭘 구하래? 개수 구하래. x 개수. 이걸 정의할 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x 개수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잖아. 그지? 맞지? 그죠? 실근 개수 구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t 값이 뭔지를 구해봐야지. 그치? ft는 t가 되는 y는 fx하고 y는 x 요 포물선이 요 곡선이랑 요게 fx 그래프거든. y는 fx 요 y는 fx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그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답을 3개라고 해서 틀려요. 3개가 아니야. 요 값을 갖다가 알파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야. 얘는 0이지. 여기를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도 베타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언제 fx가 뭐가 될 때? 응? 알파가 될 때하고 0이 될 때하고 베타가 될 때 x 값이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인 거라고. 오케이? fx가 알파가 될 때, 베타가 0이 될 때, 베타가 될 때 저 x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인 거라고. 답 3개라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fx가 알파가 될 때 x 값이 몇 개겠냐? 그려. y는 알파하고 이렇게 여기가 알파잖아. 알파 쫙 그려. 그럼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지? 그지? 여기서 몇 개 나와? 3개. 0 그려. 쫙 그려. 그럼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잖아. 몇 개? 3개. 그 다음 베타도 쫙 그려.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오잖아. 몇 개? 3개. 그지?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 9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걸 좀 치환해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답을 3개라서 틀리더라고. 알았어?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인문대였나? 교수님이 그 학생을 B를 준 거야, 학점을. 근데 이 여학생이 항의 메일을 보냈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출석도 완벽하고 시험도 너무 잘 봤다. 내가 왜 B냐? A뿔 주셔라. 이렇게 보낸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요목조목 따져서 자네는 내 기준에 요게 좀 미흡했고 요게 어땠고 저게 어때서 B가 맞다. 그러니까 애가 교수실로 찾아온 거야. 그 교수님은 이제 동료 교수님이랑 차 한잔하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교실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교수님이 여학생 따기를 때린 거야. 버릇없다고. 어디 지금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냐면서. 그랬더니 이 학생이 고소를 했네? 자, 너네는 뭘 고소했을 거 아니? 학점을 올려달라고 그걸 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따기 때린 교수를 고소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이 여학생이 패소했어요. 학점 주는 건 교수 고유 권한이라고. 저기 뭐 그런 걸 갖다가 학생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패소했다더라고. 졌대. 그 따기 때린 교수님을 저기 한 게 아니고 학점 준 교수님을 했었나 봐. 결국은 여학생이 졌대.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따지마. 나랑 방쌤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항의 메일을 보낸 적은 있었어. 항의라기보다는 문의. 우리가 왜 C제로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었거든. 그 역사 수업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수업을 잘하는 교수님이었거든. 우리 되게 진짜 열심히 들었어. 대학교 4학년 때 더 이상 저기 웬만한 거 다 많이 들어서 우리 역사 수업, 근현대사 수업 들으러 가자고. 현대사가 너무 궁금하지 않냐면서 둘이서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여자 후배까지 해서 셋이서 그 인문대 가가지고 인문대 전공 애들이 듣는 수업을 가서 들은 거야. 가서 듣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 교수님이 워낙 인기 많은 교수님이라서 너네 대학 가보면은 그 3월 학기 초에 인기 많은 수업은 있잖아. 일단 엄청 빨리 수강 신청이 전쟁이야. 해봤잖아 학교에서. 뭐 방과후라든지 이런 거 신청할 때 동아리 같은 거 할 때 엄청 막 광클릭해야 되잖아. 대학교가 원래 그게 원조지. 수강 신청 기간이. 근데 우린 4학년이니까 2학기 때는 우리 먼저 하게 해주거든. 이제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 딱 보고서 이 수업 한번 들어봐야지. 이게 좋다던데 이러면서 딱 신청해가지고 가서 들었는데 저 뒤에 한 2, 30명 서 있는 거야. 누구 하나 일어나면 거기 가서 앉으려고. 그러니까 신청 못한 애들. 때로는 교수님들 중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교수님이 딱 하시더니 이 중에 일어나 봐야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안 받을 거니까 이 사람들 빠지면 그냥 빠진 대로 수업할 거니까 빨리 딴 데 찾아가라고. 나 말고 다른 선생님 찾아가라고 빨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갔지. 그리고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야. 우리는 근 현대사 중에서 이건 별로 궁금하지 않고 요게 좀 듣고 싶었거든. 근대사 현대사 중에서 현대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딱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둘이서 그걸 들어갔던 건데 교수님이 이건 아직 못한대. 50년은 지나야 극비 문서들이 좀 이렇게 나라마다 극비 문서가 한 50년 지나면 공개하거든. 그러고 나서 역사학자들의 뭔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나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래.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임의로 할 수는 없대. 자기는 이걸 하겠대. 근데 너네 나중에 역사 배워보면 알겠지만은 근대사가 진짜 난리나. 그리고 되게 좀 서글픈 역사잖아 근대사가. 조선 후기 막 일본이랑 엮여가지고 아주 같은 그 역사잖아. 그리고 외울 게 겁나 많아요. 그래갖고 안 들으려다가 그래도 교수님 명성을 믿고 들어보자 했는데 와 수업을 진짜 잘하시더라고. 그냥 집중이 빡빡 되는 거야. 전날 술 너무 취해가지고 못 나간 거 말고는 진짜 열심히 들었어. 그 시험도 정말 열심히 봤거든. 그래갖고 기대를 좀 했다. 둘 다 시험 딱 쓰고 나오면서 방쌤이랑 둘이 나오면서 기가 막히다 진짜. 배운 대로 기가 막히게 썼다. 기가 막히게 썼어. 나는 수학보다 역사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둘 다 씨 맞은 거야. 둘 다 씨 맞아가지고 둘 다 하고 좀 무슨 일이지 막 이러고서 그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저희가 정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업도 너무 열심히 듣고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시험도 최선을 다해서 봤는데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좀 부족했나요? 이렇게 항의 이제 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답을 바로 해주시더라. 수업 문항이 뭐 3.1절에 대해서 3.1절의 의에 대하여 논술하시오야. 근데 우리는 술만 오지게 한 거야. 배운 대로 서술만 한 거야. 교수님이 수업해 주신 대로 잘 기억해놨다 그것만 싹 쓴 거지. 그걸 쓰고 나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썼어야 되는 거야. 그게 논이래. 논술이. 너네 잘 기억해 몰랐으면은. 논술하시오 했을 때는 배운 걸 잘 사실대로 쫙 서술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썼어야 되는데 근데 방쌤이랑 나는 둘 다 반쪽짜리 답안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쓴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반밖에 안 나오지. 자네들은 술만 잘했대. 다음부터는 요것도 좀 하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냈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우리가 잘못 파악한 건데 어떻게? 그렇잖아. 가와 나를 쓰시오 그랬는데 가만 오지게 쓰고서 나는 하나도 안 쓴 거잖아. 아니 이거만 썼으면 그래도 B는 맞을지도 몰라. 그지? 이걸 하나도 안 썼으니까 우리는 C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C도 C뿔도 아니고 C 제로였어. 둘이 술 먹었지 뭐. 아 근데 진짜 아직도 이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거 기억이 나. 이 선생님은 80년대 때 수업하시다가 잡혀가신 적도 있대. 그 군부 독재 그 정권한테 막 잡혀가고 그랬었대. 수업하다 말고 막 안 좋은 거 가르친다고.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면 여러분도 재밌을 거예요. 자, F에 의해서 보자 얘들아. F에 의해서 여기 있는 X라는 애가 Y로 가죠. 그죠? Y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Y를 뭐라 불러? fx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게 함수잖아요. 맞지? 근데 거꾸로 가면은 뭘까? 요게 좀 궁금하지? 거꾸로 가면 뭘지. 그래서 y를 갖다 거꾸로 가져가는 방법이 없나?
있다. 그거를 갖다가 요렇게 쓰고 F 인버스, F 역함수라고 합니다. 누구길래 크냐? 수업 다 끝났네. 자, Y를 갖다가 거꾸로 X로 가져가는 방법이 F 인버스인 거야. 그래서 요 X를 갖다 뭐라 부른다? F 인버스 Y라고 부른다. 이거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세요. 1, 2가 있고 여기 1, 2, 3이 있어. 1은 2로, 2는 3으로 갑니다. 이게 F라고 했을 때 F는 함수 맞죠? 함수가 뭐가 맞는 거야? X값이 다 한 대씩만 쏘면 그게 함수라 했잖아. 얘 몇 개 쏘고 있어? 얘 한 개 쏘고 있으니까 됐지, 그지? 근데 거꾸로 오는 함수, 이것도 함수가 되려면 얘네도 다 하나씩 쏴야 될 거 아니야. 1이 못 쏘지. 그지? 1이 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애가 함수가 아니게 돼버려. 그러면 이 역함수가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 F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1대1 대응이었어야 돼. 여기가 3이라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거꾸로 가는 것도 함수 맞잖아. 맞지? 여기에 만약에 4가 더 있어. 이거는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지. 거꾸로 갈 때는 4가 못 쏘니까 안 된다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다? 문제 이제 나올 거야. 나올 건데 F 인버스가 존재한다. F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밑줄 쫙 쳐놓고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알았지? 받아들이면 돼요. 예. 그랬을 때 이 역함수라는 거는요. 역함수라는 거는 대수적으로, 기하적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대수적으로 보면요.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X 대신에 Y 써주고 Y 대신에 X 써주면 그게 역함수야. 그게 역함수고요. 그럼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쓰는 이 대칭 이동이 뭐의 대칭이었지? 이번 시험범위였잖아. 뭐의 대칭이었어? Y는 X 대칭이었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요게 Y는 fx야. 그러면 A 넣었을 때 B가 나오고 A 넣었을 때 B가 나오고 뭐 C 넣었을 때 D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fx는. 그지? 그럼 거꾸로 오는 게 역함수랬잖아. 그지? 거꾸로 오는 게 역함수랬잖아. 그럼 거꾸로 올 때는 B 넣으면은 A가 나오고 D 넣으면은 C가 나오는 거잖아. 맞니? B 넣으면은 D가 나오고 D 넣으면은 C가 나오는 거잖아. 거꾸로 올 때는. 그쵸? 그래. 근데 우리가 함수 그릴 때는 이렇게 오는 그림을 그리지 않죠. 여기 있는 놈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지. B, D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놈들을 갖다가 어디로? 이쪽으로 보내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A, C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지. 그랬을 때 B 넣었을 때 A가 나오고 D 넣었을 때 C가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죠? 얘가 Y는 fx라면 얘가 Y는 f 인버스 x가 되는 거거든. 무슨 짓을 한 거냐? 원래 Y는 x가 있었어. 그걸 갖다가 요렇게 대칭한 거야. 이렇게 대칭한 겁니다. 대칭할 때 어떻게 한다? Y는 x 대칭할 때 원래 Y였던 애를 갖다가 X로 가지고 온 거고 원래 X였던 거 갖다가 Y로 가져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라고. 그래프로 봤을 땐 뭐다? Y는 X의 대칭이다. 아, 저긴 보이지도 않겠네. 준표야, 미안하다. 이래서 현강이 중요한 거야, 임마. 지금 준표가 굉장히 궁금해했을 건데 여기가 준표야, 이거 보강할 때 나한테 여기 안 보이는 거 설명 다시 해달라 그래. 대수적으로는 X하고 Y 자리 바꾸는 거, 기하적으로는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 그래, 대수적으로 봤을 때 식을 구해본다면 Y는 3X 빼기 1, 이게 FX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X를 한번 구해볼래?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뭐 해라? 일단은 역함수 존재하는지 먼저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다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랬을 때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 3Y 빼기 1. 3Y는 X 더하기 1.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이게 뭐다? F 인버스 X다. 이렇게 역함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x하고 y하고 바꿔놓고 나서 y는으로 정리하면 요 우변에 해당하는 요 x에 관한 식이 요게 뭐다? f 인버스 x 역함수다. fx의 역함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 y는 x 그릴 때 해놓고서 요 놈하고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게 역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역함수는 y 쪽에 있는 것 갖다가 x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꾸로. 역방향으로. 예, 1411번 좀 볼까요? 1411번 그림 보자. 1411번 그림 보자. 1411번 그림 보자. 야. 자, F4는 얼마? 2지? 맞지? 그 다음에 F 인버스 5야. 그럼 5를 거꾸로 가지고 오면 뭐야? 2지? 그 답은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간단하죠? 예, 넘겨보시고. 유형 16.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봐봐. 1421번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 밑줄 쫙 쳐놓고 뭐라고 쓰라고? 1대1 대응으로 바꿔놓으라고. 바꾸라는 건 아니고 같은 말이라는 거야. 우리가 1대1 대응을 요 앞단원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좀 써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럼 기억. 1대1 대응이 되냐? 되죠. 단 각 함수의 공역과 치역은 같다. 야, 아까 내가 뻘짓하느라고 한 번 더 정리해줬잖아.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로 가는 거고 1대1 대응은 거기에 추가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괄호치고 공역하고 치역은 다 같대. 고민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1대1만 되면은 1대1 대응인 거야. 기억 맞지? 니은은 왜 안 돼? 니은은 이런 모양이잖아. 절대값 그래프. 맞니? 니은은 이런 모양 안 돼. 그 다음 디귿. 돼, 안 돼? 안 되죠. 니은은 디귿은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0, 마이너스 2거든. 이 포물선이야, 디귿이. 근데 마이너스 1부터라다.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라잖아. 맞지? 마이너스 1부터 오른쪽으로 쭉이고 이건 벌이라잖아. 꺾이니까 안 되지. 1대1 대응 아니다. 디귿 땡. 그 다음 리을. 1 기준으로 1. 리을.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2,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보다 큰 쪽에서는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거든. 1,0 여기가 1,0이야.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잖아. 쟤는 원래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쫙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인 거야. 원래 이거다. 알았지? 근데 1보다 오른쪽에서만 이거 그리는 거니까 1보다 왼쪽에 1 넣으면 뭐야? 똑같이 0 나오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죠. 여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꺾였어? 안 꺾였어? 안 꺾였어. 올라오다 계속 올라가잖아. 그지? 1대1 되는 거야. 근데 공역치역은 원래 같다고 했으니까 리을도 돼서 답은 기역 리을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유형 하나씩 더 풀어보고 해봐요. 오늘은 그것까지 할게. 내일은 합성함수, 역함수 성질까지 좀 해볼게요.